예,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어제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총론적으로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했다. 사실 기존에 나왔던 얘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당이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압박을 이제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더 적극화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다파콘에서 또 이제 요청을 받아 간략히 이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부채 한도를 25년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려나가고 그리고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회계연도 24년도 예산을 이제 올해 23년도 수준으로 이제 가져가겠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조 4천억 달러 정도로 23년도, 24년도 회계연도를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그래서 6조 4천억 달러 규모가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4조 8천억에서 5조 달러 정도를 이제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거의 이제 30% 대략 20에서 30%를 늘린 상태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앞으로 다음 주에 특히 이제 푸드 스탬프나 사회 보장 지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로 되어지긴 하겠지만 이것들까지도 이제 세부적인 사안들까지도 합의가 된다는 전제에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유동성에 대한 증대 그리고 다시 미국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력이 늘어난다는 기대감들은 또 증대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항상 매년 있는 거의 시기마다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의를 하든지 기준을 삼든지 아니면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든지 양쪽 중에 하나만 좀 채우면 될 텐데 어차피 우리가 발권의 어떤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부채 한도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다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이제 두 가지 합의를 다 받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도 그 외의 국가들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이게 될까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분을 쌓는 그런 이제 계기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현대화폐이론 경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분채 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기능적 지출에 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기능적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한다면 당연히 미국은 그쪽이 맞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예산 지출에 대한 합의를 하는 대신에 부채 한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규정하지 말아라, 규제하지 말아라.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오히려 이제 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높은 것이 어느 정도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PC가 4%대에서 계속 행보하는 모습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부의 재정 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이 지속이 되면서 페드가 즉 자산 규모를 이제 돈을 유동성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갖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더 쉽게 반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금리도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못하겠다. 기준금리가 지금 5.25지만 사실 5.5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전에 나타났던 미국 경제의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은 서비스업은 좋지만 제조업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특정 산업, 반도체 산업에서도 특정 기업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다른 쪽 기업의 성과는 좋지 못하는 산업 내에서도 디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국 기대감과
위험 선호의 심리는 어느 정도 또 다시 가속화될 수 있지만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굉장히 분리되면서 극명하게 아이러니한 경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했을 때 유동성 증가율 자체가 최근 들어서 빨간 점선 부분을 보시면 거의 바닥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좀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G20 국가와 미국의 OECD 선행지수인데요. 이 선행지수는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요와 재고 관련된 지표들을 대부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좋지만 제조업 쪽은 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의 패턴은 하강을 그리는 것 같지만 소비나 서비스업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서로 간에 차별화되는 디커플링 된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G20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이제 미국을 이외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제조업이 그래도 바닥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화되는 패턴이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M2는 사실 거의 22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했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좀 축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페드의 북이 줄지 않고 여기에 이제 재정 지출이 또다시 6조 4천억 정도로 유지가 되면 미국 M2도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그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인율도 줄어들면서 임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해왔는데 미국의 지금 M2 대비 임금의 비율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 추세가 돈을 푸는 것 대비해서 사실은 미국의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50년대, 60년대를 기점,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제조업의 선순환과 제조업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이제 발전의 시기는 지나갔죠. 그래서 200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항상 디플레이션을 좀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제 항상 논의를 했었는데 워낙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M2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돈을 풀면서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M2 대비 미국 임금의 비율 자체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점선 표시 부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물가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과 물가 간에 어느 정도 계속 스피럴 돼서 서로 악순환적으로 계속 높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들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조만간에 해결이 되기 좀 힘든 이제 좀 영속적인 과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PC 물가가 지금 4월만 하더라도 3월 4.2까지 떨어지고 4월 4.4까지 반등이 나왔고 특히나 근원 PC 물가가 지난달에 이제 3월 숫자 같은 경우 4.6이었는데 지금 4.7 정도로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의 소비가 전월비 0.8%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즉 물가도 지금 이렇게 또 재정 지출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유동성 증가와 함께 임금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그렇게 쉽사리 PC 물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4에서 5% 정도의 PC 물가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트너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한 규모 증가율을 예상한 지표입니다. 사실 20년도에 최근래 보시면 20년도에 거의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한 다음에 21, 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세를 보여왔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23년도에는 4.5% 이제 감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조정은 더 이뤄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반도체 전체 산업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23년도까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율 자체가 높은 상태이거든요. 글로벌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AI와 관련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들은 성과가 상당히 좋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수요가 그런 제한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 디커플링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 미국 소비가 쉽사리 또 꺼지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반면에 반비례해서 물가와 임금에 대한 스피럴돼서 계속 물가가 높고 임금이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